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부속실장의 휴대전화번호와 경찰 내부 경비 전화번호를 기재한 청첩장을 돌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 단순 변사자로 처리하는 바람에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닌 경기경찰청장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최 청장 측은 정식 청첩장이 아니라 A4 용지에 인쇄한 결혼 안내문을 부속실에서 평소 인연이 있던 경찰 간부 100여 명에게 팩스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만약 관례라면 하루빨리 건절해야 될 적폐입니다. 그런 안내문을 받은 경찰 간부들, 축의금을 부속실장 편의로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팩스로 A4 용지에 부속실장의 휴대전화번호와 경찰 내부 경비 전화번호가 게재된 청첩장이 오는데 이거 부의금, 축의금 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부가 아닌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경찰 조직의 특성상 안내문의 내용이 위아래로 순식간에 전파됐을 겁니다.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을 거쳐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정권에 말하자면 잘 나가는 인간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최 청장의 아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요. 윤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 사령관 딸의 결혼을 알리는 이메일에다가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넣어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결혼식 때 축의금 봉투가 한국에서는 뇌물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꼬집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찰들에게 국민들이 과연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사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의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그대로 담긴 상징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른바 수구 진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을 특별 대우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법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시스템의 적폐,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그리고 그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기 자신들을 특별 대우해달라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휴가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비서실장이나 혹은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대변 보고를 받지 않고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휴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려 토탈 합쳐서 3명의 총리가 청문회에서 혹은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고, 그리고 임명하는 장관 쪽쪽 전부 문제투성이의 그런 장관들, 그리고 양극화가 너무나도 진전이 되다 못해 이제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이나 연애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에 굳이 여름 휴가라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석 교수가 오늘 한겨레신문에 세월호 100일 그리고 대통령 휴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청와대 비서진도 대거 휴가 대열에 합세한다고 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대통령과 측근에게 충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집권당이 뭐 하나 제대로 해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뻔뻔하게 이럴 데 없다는 생각이 늘상 듭니다. 한인석 교수의 칼럼 첫머리도 드러났다시피 밝혔다시피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집권당 뭐 하나 제대로 해낸 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휴가 간다고 지랄백입니다. 지난 며칠만 해도 답답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울다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는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고 국회를 두드렸습니다. 단식으로 호소하고 다시 팽목항으로 긋고 있습니다. 생존한 학생들이 백리길을 걸어서 국회까지 왔습니다. 의원들은 청와대로 행진했고 밤새 비를 맞으며 거리에 섰습니다. 광장에는 주말마다 흐느낌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입법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아예 빗장을 끌어 잠궜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유족의 마음이 잘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투표일 이전의 공연불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의 시간은 망각의 편이라는 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다. 대통령의 표정 점점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간다고 난립니다. 거기다 전직 국회의장이 점잖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유족들에게 눈물의 팽목항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애써 돌리자 하고 국민에겐 노란 리본을 옷깃에서 가슴으로 옮겨 달자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 단식 농성 중인 유족 앞에 재연절이라고 풍악을 울리는 게 사려 깊은 처사냐고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무슨 환영의 조치가 내려졌냐고요. 눈물과 고난이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특히나 선후후락해야 할 지도층이 있어야 할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먼저 염려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즐긴다는 게 선후후락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팽목항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옷깃에 있는 노란 리본을 가슴, 마음속으로 옮겨 달자. 이따위 망발을 내뱉을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식하는 유족들의 면전에서 폐악질까지 해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새끼가 놀러가다 죽은 걸로 왜 난리냐? 이런 말
진짜 인간이라면 떠올릴 수조차 없는 패륜입니다. 지 새끼가 그래도 그따위 얘기를 할지 정말 전 궁금합니다. 막말을 일삼는 자들이 어버이를 칭하고 엄마를 자칭하다니,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이따위를 자칭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들이 의기양양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 의원들의 무사리와 몰염체의 그늘 속에서 독버섯처럼 키워져 온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지 오래입니다만 입법 현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처럼 포장하지만 진상조사의 의지와 자세에서 근본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여당의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출석 거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을 준다고 법관의 영장심사, 발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하기에 영장 청구가 남용될 위험도 없습니다. 수사한 기관이 기소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를 통해 관행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진상규명을 마디마디 방해하려는 저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수사권은 물론이거니와 영장 청구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을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하는 것은 역시 법관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한 기관이 그리고 기소하는 것은 이미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확립된 관행입니다. 이거를 온갖 핑계를 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은 진상규명을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방해하고 싶은 그런 저희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사고 전과 사고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후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고 전과 사고 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지금 현실은 세월호 전이나 세월호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의 관할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경찰청장은 지하들 장악한다고 부속실장의 전화번호와 경비전화가 찍힌 청첩장을 팩스로 돌리고 있는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실상입니다. 몇몇 강요교체 이외에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마저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후한무치와 책임전가의 모습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뻔한 듯이 활짝 웃는 얼굴로 휴가 갑니다. 또다시 어떤 섬에 가가지고 유신의 추억, 아버지의 추억을 갖다 뇌까릴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지. 국민의 원성을 뒤로하고 떠나는 휴가가 어찌 달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도록 정치권에서 그 짐을 제대로 떠안고 책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진지한 자기 점검과 함께 쏙 풀어줄 해답을 갖고 복귀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도 무작정 인내만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현대사의 구비구비에 적혀있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세월호 100일 그리고 대통령 휴가라는 칼럼 소개해드렸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생활단식. 예,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에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단식 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매달 한 열흘 정도, 물론 본단식 사흘을 포함해서 한 열흘 정도 단식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단식은 했죠.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단식 아니더라도 건강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나라 이너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입하셨지만은 블러드 윙맨님, 그리고 레드88님, 음혜경님, 그리고 타로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네, 이 조합원으로는 가입을 하셨는데 출자금을 납입 안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합원 가입해놓고 바로 하기 힘들어서 그 다음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뒤로 쭉 넘어가봐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가입 안 하시는 분들, 출자금 납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조합원 가입하시면은 출자금 납입으로 이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균 검거를 놓고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히 종편들이 그야말로 부린 추태를 보면은, 야, 저런 것들이 TV 방송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유대균 검거는 세월호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저급 언론들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 씨는 청해진 해운과 관계회사로부터 상품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장기간 도주 행각까지 벌였으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대균 씨 검거로 세월호 수사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대균 씨 검거로 세월호 수사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3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데는 수많은 원인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비리와 과실은 그 원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병헌 일가가 위법 행위에 책임지고 처벌받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들이 체포된다고 모든 진상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럼에도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병헌 일가 추적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참 코미디의 나라예요. 유병헌 일가를, 특히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살아도 될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유병헌만의 책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을 잡는다고 임시반상회를 열고 심지어는 군병력까지 동원하는 그런 추태를 벌였습니다. 수사의 초점인 직접적 침몰 원인과 구조지연 사유 규명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100일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유병은 시신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죽어갔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그야말로 편중만 울린 셈입니다. 이토록 무능하고 태만했던 검경이 대균 씨 체포로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하지만 100일간의 부실 수사가 대균 씨 검거로 덮일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상당 기간 예술가로 활동해온 그가 청해진 해운 경영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 횡령 배임 혐의 액수 역시 사망한 유병헌 씨와 처남 혁기, 장녀 섬나 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검찰은 대균 씨가 붙잡히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그는 깃털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그렇습니다. 수사의 개까지에 집착하는 것은 검경뿐이 아닙니다. 친여 보수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그야말로 듣고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많은 매체가 대균 씨와 함께 체포된 박모 씨를 미모의 호위무사로 묘사하면서 무슨 태권도 무슨 선수인가 봐요. 전직.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박 씨는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청해진 해운 비리와 직접적 관련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박 씨의 사생활을 헤집을 걸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친여 보수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십시오. 그 박 씨를 초점을 둔 그야말로 선정적인 무슨 호위무사니 뭐 이따위 기사들 보면요.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대균 씨가 근거된 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전개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TV, 뉴스K가 단독 보도한 사실입니다. 검경과 언론의 과전한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이따위 친여 보수 언론들을 보면 왜 국민TV, 뉴스K가 앞으로 더 크게 확대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조합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kukmin.tv 국민.tv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월조합비 11,000원 이상 11,000원이 하한선입니다. 15,000원 해도 되고 11,000원 해도 되고 3만원 해도 되고 5만원 해도 됩니다. 매월 조합비 납부 CMS 계좌이체 신청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사설은 경향신문의 사설 유대균 검거 세월호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제의 사설이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오랜만에 김민홍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분노가 만든 긍정적 불신 소개해드립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 콩이 아무래도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턱하니 내놓은 매주도 뭔가 신통치 않게 여겨진다. 그런 매주 가게는 조만간 망한다.
그러나 이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는 심각하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날로 치솟고 동원할 수 있는 신뢰는 거의 바닥이 났다.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신뢰 프로세스인데 이제 그건 엄두도 못 낼 판국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으로 들고 나갈 순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신뢰, 불신의 사회입니다. 불신의 사회.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요. 유병헌이 죽은 거 맞아? 누구나 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슨 유병헌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처지도 아닐지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병헌 시신 발견 발표에 대한 민심 싸늘하기만 합니다. 수사당국은 지문과 DNA라는 과학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의혹의 확산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시신이 유병헌 본인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허성으로 시간 다 보낸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이번 지독한 무능이 또 되는 겁니다. 만일 유병헌 시신이 아니라면 간첩 조작 등에서 입증된 또 다른 조작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느 쪽이라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이런 사태를 두고 정부가 아니라 경찰의 무능이다라고 콩으로 쓰지 않은 매주를 팔았습니다. 경찰이 언제부터 비정부 기구가 되었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민간기구인 경찰 수사력이 검찰총장을 불법 대사로 날려버린 그런 정부인 청와대를 어디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묻고 있는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왜 못 구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자는 겁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야말로 생떼 같은 목숨들이 구할 수 있는데도 못 구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까? 바로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 사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세월호 침몰 원인조차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유병헌만 생포하면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온갖 시조를 다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다수 언론 방송은 정작 따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소멸시켜 왔습니다. 이걸 대중들이 모른다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시신 발견의 정황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하자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금세 바뀌는 발표에 공권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했습니다. 최고로 골 때리는 게 바로 유병헌 시신 발견 이틀 전에 검찰이 유병헌의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다. 체포는 시간 문제다라고 발표하면서 죽은 유병헌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던 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아마 저성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검찰, 그런 경찰이 지금도 제대로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코미디 아닙니까? 참. 유병헌의 안경이 없다니까 농부가 잃어버린 안경이 증거로 나오고 애초 발표 내용과 다른 시신 사진도 튀어나옵니다. 이러면서 뭘 도대체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사회가 되고 말았어 하는 탄식과 비난도 들린다. 그러나 불신사회라는 말은 책임 소재를 의도치 않게 은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경험을 수없이 겪어왔고 그게 이제는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의식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비통함만으로 뭉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조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구조하고 있지 않았고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그걸 지킬 의도와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이 기만의 뼈저림을 통해 세상을 보는 힘이 엄청나게 예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바로 권력의 논리에 대한 질타입니다. 더 이상 썩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 오히려 긍정적인 겁니다. 각성과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우침은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매서운 칼입니다. 허위를 도려내고 진정한 정치를 재생시킬 그 칼 앞에서 긴장하고 진실을 밝혀가는 압력을 절감하지 못하는 권력,
얼마 못 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추진에 막대한 비용을 내세워서 미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지랄이 풍년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내뱉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병헌 사건 발표의 진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희생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걸 믿게 된 겁니다. 불신이라고 적힌 동전의 뒷면에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짓을 향한 반격이라고요. 우리가 유병헌 시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놓은 이 정권의 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짓으로 어떻게든 세월호 참사의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반격입니다. 반격!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라 이너스님 출자까지 바로 완스톱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동작을 아마 순천곡성 전남 순천곡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이었죠. 투표율이 높다는 게 뭐 꼭 야당에게 유리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최소한 새누리당 후보인 나경원 측에서는 그렇게 읽지 않은 모양입니다. 세월호 노란색과 같다면서 노회찬을 고발한 황당한 나경원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노회찬 선거대책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사용하는 노란색 차량과 피켓이 정의당 색깔과 똑같으므로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참나, 이건 뭐 진짜 웃겨도 이만저만 웃긴 게 아닙니다. 단지 색깔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나경원 후보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의당의 노란색은 2014년 1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세월호 참사의 그 노란색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라면 노회찬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금보다 더 많이 고발을 당해야 합니다. 노란색만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말입니다. 우선 어린이 통학 차량이 동작구 관내에만 수백 대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 다 노란색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노란색입니다. 모 마트와 주유소 상징책도 노란색입니다. 승용차도 요즘 노란색 많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책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동작구 관내에 있는 노란색 차량 수백 대와 마트 주유소도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어쩌면 동작구 도로에 새겨진 중앙선 표시도 노란 색깔이니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을 정의당과 연계시켜 고발한 사실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27일 오후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세월호 관련 영상을 홍보하는 차량에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화면을 가리고 앉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잠시 쉬기 위해 트럭에 앉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세월호 서명운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날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세월호 유가족 서명인단과 새누리당 관계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칭 보수 트위터와 나경원 후보 측은 세월호 시위대가 나경원 후보 측에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경원 후보 측은 자신들의 선거 유세 장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태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 서명인단이 나 후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다가오는 모습조차 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라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나경원 후보는
왜 세월호 참사를 규명하는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는 시민의 손은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수백 명의 목숨이 죽은 세월호 참사지만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인단 차량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핑계죠. 꼴보기 싫으니까 그따위 행패를 부린 겁니다. 동작구민 중에는 나경원 후보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동작구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녀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작구민 이런 마음을 노린 듯 지난 7월 21일 나경원 후보 지지유세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동작구에 장제터널과 사당로 확장공사비 등으로 1,7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노회찬 후보 측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미 개통되어야 할 장제터널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보사령부를 이전시키지 못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노회찬 후보의 주장처럼 서울시는 이미 장제터널 공사를 위해서 국방부에 토지보상비 478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잔금 180억과 공사비 740억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정보사령부 이전 예산 중 무려 1135억 원을 쓰지 않은 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이전을 해야 뚫리는 장제터널이 못 뚫리고 있는 이유는 안보정권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무능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동작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새누리당을 믿고 손해보는 사람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동작 구민일 뿐입니다. 아니 나경원 후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존재 불가능한 정당은 아닐 테니까요. 지지도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러나 노란색을 가지고 그따위 고소고발인을 하고 그리고 집권당 대표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선생공약이나 남발하는 이런 정권이라면은 진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정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야